혈관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수년간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단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몸이 보내고 있던 위험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기 전 우리 몸은 분명하게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신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정말 무서운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진단을 받기 전에도 아니 받았더라도 자각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시작이 아주 소소한 불편함이나 익숙한 증상으로 위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피로, 약간의 어지러움, 한두 번 있었던 식은땀 같은 증상들이 반복될 때 그걸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혈관이 막히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작은 이상 징후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찾아오는 혈관의 경고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즘 자꾸 숨이 차요. 그런데 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더라고요. 이 말은 늘 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층 60대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숨참 현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찬다는 것입니다. 숨이 찬다는 것은 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때, 즉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이 충분한 압력을 만들지 못할 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특히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쾅대거나 숨을 고르기 힘들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66세 박영식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등산을 좋아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르막길에서 숨이 턱 막히듯 답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땐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죠. 하지만 2달 뒤 휴게소 화장실에서 실신하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근경색 전 단계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평소보다 숨이 차다는 증상을 조금만 일찍 의심했더라면 훨씬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슴에 조이는 느낌 혹은 묵직한 통증입니다. 심장 혈관, 즉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힐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통증은 꼭 날카롭거나 찢어질 듯 아프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아요. 돌을 얹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표현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으로 착각해 위장약을 먹다가 늦게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71세 강명자 할머니는 가슴이 묵직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체한 것 같다며 병원도 가지 않고 참으셨죠. 딸이 걱정돼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협심증. 이미 혈관의 80%가 막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잦은 어지럼증입니다. 특별히 굼거나 과로한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들거나 중심을 잡기 힘든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히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멍한 느낌, 심할 땐 일시적 언어장애나 시야 흐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63세 김종섭 어르신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잠깐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빈혈로 생각하셨지만 그 증상이 매주 반복됐고 결국 뇌 MRI에서 경미한 뇌경색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이상 진단도 없었기에 본인도 매우 놀라셨고 저희는 즉시 혈액 검사와 함께 뇌혈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이유 없는 피로감과 식은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날로 넘기지만 의사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소견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되고 그에 따라 식은땀이 나거나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나른하고 힘이 없고 밤에도 땀이 자주 난다면 혈류순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자는 도중에도 식은땀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심장 또는 자율신경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74세의 윤정순 할머니는 밤에 혼자 자다가 자꾸 식은땀으로 깨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진 결과 고지혈증과 심방세동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즉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증상이 처음 시작된 시점이 바로 1년 전 피로와 식은땀을 처음 느꼈을 때였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손발 끝이 자주 차가워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손끝이 유난히 차거나 양말을 껴도 발이 싸늘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말초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손발 끝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65세 정성호 어르신은 손끝이 늘 차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찬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말초 동맥 질환이 발견됐고 이미 오른쪽 종아리 아래 혈류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방치했더라면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실제로 당뇨 환자들의 경우 손발 저림이나 냉증을 단순한 말초 신경 이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는 혈관 막힘이라는 심각한 원인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조용한 경고입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어지럽고 피곤하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되고 있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전조였던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길이 좁아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관이 끈적한 피, 작은 기름 덩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들로 인해 서서히 막힌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사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혈관 안에서는 좁아짐과 염증, 그리고 혈류 장애가 서서히 쌓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죽상경화증이라는 상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혈관 벽에 기름처럼 찐득한 플라크가 쌓이는 현상입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흡연,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이 플라크가 혈관 벽을 덮고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의 탄력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확장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안쪽 내피세포도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 손상된 내피를 통해 콜레스테롤, 염증세포, 면역세포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기름 찌꺼기 같은 죽종이 형성되고 결국 그것이 혈관을 좁히거나 막는 원인이 됩니다. 숨이 차는 증상은 왜 발생할까요?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 자체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게 되고 몸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니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즉, 이건 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된 결과입니다. 가슴에 조이는 느낌, 협심증의 증상은 심장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운동을 할 때 다리에 쥐가 나듯 심장도 산소가 부족하면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눌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그 느낌입니다. 특히 운동 중이나 식사 직후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일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더욱 혈관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끊겼다는 경고입니다. 목 부위의 경동맥이나 뇌 속의 작은 혈관이 좁아지면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줄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거나 멍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몇 분간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뇌졸중이 오기 전의 신호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증상을 몇 번이나 겪고도 금방 괜찮아졌으니까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는 순간 진짜 뇌경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로감과 식은땀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땀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 오후에 심해지는 나른함, 잠자기 전 땀이 흐르는 경험들이 사실은 혈류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발 끝이 차가운 이유는 말초혈관의 협착 때문입니다. 혈관의 끝부분,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가는 모세혈관은 가장 섬세한 혈류 조절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이 말초 부위부터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손발이 차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 저릿저릿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을 가진 분들일수록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간 서서히 쌓여온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그 결과 증상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결과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가 병원에 실려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확한 검사만 받아도 혈관 건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미루거나 무시했을 때 생깁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은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은밀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염분과 포화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혈관을 청소해주는 음식들을 일상 식단에 조금씩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령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식품을 권합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마늘과 양파. 이 식품들은 혈관 내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올리브오일과 아보카도. 포화지방이 많은 식용유나 버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잎채소와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에 손상을 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 식탁 위에서 조금만 바꾸면 병원 침대에 누울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걷는다면 혈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 내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나 수중 걷기 같은 대체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입니다. 깊고 일정한 수면은 혈압과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불규칙하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관 수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움직이거나 찜질방에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 과도한 음주,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모금의 담배 연기가 수년간 지켜온 혈관을 단 몇 달 만에 되돌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실천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단 하나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마늘을 하나 더 올리는 것, 매일 15분 걷는 시간을 만들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혈관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그 결과로 기억력, 집중력, 기력,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신호를 그냥 지나치셨나요? 혹시 숨이 찼는데 그냥 피곤한 줄 알았나요? 어젯밤 식은땀을 흘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그런 조용한 이상 징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당신이 몸의 신호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실천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기억을 지키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지만 중요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병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